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여기에서 추가로 확전 형태로 가게 되면 물론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본 가정에 넣어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정도 상태로 봤었을 때에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그러니까 전쟁의 형태는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원자재 가격들 특히 이제 기름값이나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악영향을 미치는 게 1차원적으로는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금리 상승 긴축을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가는 건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2023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 월가 시각도 그렇더군요. 뭐 한 차례도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는 물가나 정책 심리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국면이 오게 되면 주가가 밸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경기 침체도 그렇지만 내년에 기업들의 이익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과거 침체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했었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그랬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10% 조금 더 조정이 되고 나가지고서는 보통은 침체 시기를 지나갔었습니다. 이익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 12개월 미래 이익을 보다 보니까 침체 시기가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못 나왔던 부분들은 빠지게 돼요. 한두 분기씩. 그래서 사실 실적은 더 빠지는데 미래 이익 추정치는 이렇게 포워드로 롤링을 해버리면은 한 10% 초반 정도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어가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당장 올해 실적에 있어가지고서 피크 대비해서 5%가 하향이 됐고 근데 그 부분 제외하고 내년 것만 봐도 내년 것도 거의 한 10% 정도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런 나쁜 부분들을 평균적인 침체라고 했었을 때에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크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깊은 침체검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좀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 쪽에 관심이 있는데 첫째는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달러화가 너무 강하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달러화가 달러 인덱스가 엄청 강해졌다가 최근에는 한 10% 정도 약세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미국 기업 실적 추정하는 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2022년 3월부터 상해 대봉쇄 이후부터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풀게 되고 또 각종 부양책까지 펼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의 숫자도 올라오게 된다. 그래 버리면은 그게 이제 이익 추정치가 추가로 하향되는 걸 일단은 막아주는 역할을 그 두 개가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뭐 상당 부분 훼손될 걸로 보이는데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는 건 맞지만 그게 이제 빠르게 좀 메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글로벌 뭐 경기 얘기하니까 미국은 그나마 뭐 늘 사실은 제일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뭐 위기가 서프라임이 미국에서 나도 사실은 그 위험이 다 다른 나라로 전가돼 버리고 미국의 정책들은 그런 걸 이겨나가는데 유로존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침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깊게 얘기하면 또 사실 뭐 유로존의 해체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면한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다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유로존의 침체, 또 일본의 침체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에 큰 위험은 안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그런 좀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여기에서 추가로 확전 형태로 가게 되면 물론 굉장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본 가정에 넣어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정도 상태로 봤었을 때에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그러니까 전쟁의 형태는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는 원자재 가격들 특히 이제 기름값이나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악영향을 미치는 게 1차원적으로는 제일 컸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피크는 지났다. 120불 갔던 유가는 사실 지금 80불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는요.
그런 점에서 좀 최악의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나가지 않을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여기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엔 달러가 혼자 강세로 가면서 이들 지역들의 일본도 그렇고요. 통화들도 많이 약세가 되고 그 사이에서 좀 수입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피해를 봤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다른 통화가 생각을 너무 합니다.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죠? 달러 네네. 인덱스가 6개국인가요? 뭐 유로나 엔화나 너무 달러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게 되면 그쪽에서도 일부 개선세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물론 만약에 개선이 나타나더라도 네. 속도 자체는 미국보다 느리겠죠. 지금 체력이 네, 미국보다 네.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도 역시나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기미들이 좀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 문제가 지금 BOJ에서 통화정책회의 하면서 지금 다들 허를 찔려가지고 현안으로 좀 떠올랐잖아요. 네네. 금리를 올린 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는 긴축 모드로 전환했다. 금리를 올린 어디는 뭐 금리 인상이라고까지 쓰는 경우 있어요. 결국은 엔화의 강세 정도,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그런 우려들은 사실 하루 이틀에 끝난 문제는 아니고요. 영향이 좀 중기적으로 있을 걸로 보세요? 아니면 태풍 속 첫 잔 정도로 보세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되돌림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이번 코로나 이후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네. 사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정말로 용감한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환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 환을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해외 투자로 나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환해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일본에서 저금리에 빌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데도 단기금리가 워낙 올라가 있어서 해지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국채 보유하고 있는 게 최근 1년 넘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환시장 개입을 위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는 장기 투자자들 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게 지금 유인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별로 그렇게 일어났었던 흔적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도 채권을 일본 실환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이제 쉽게 팔고 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원래 같으면은 일본에서 아주 싸게 이제 조달을 해서 뭔가 다른 데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는 이번에 가장 시장에서 사실은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 있었던 시나리오는 뭐였냐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완화를 쓰고 미국은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금리 차이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화는 더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나쁜 구조, 나쁜 그림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그림이 이제는 되돌려지는 그 우려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 자체가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하나 사라진 거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좀 냉정하게 국제사회 질서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 일본 엔화가 강할 때 우리는 좀 도움을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수출 글로벌에서의 경합도가 그렇죠. 일본하고 높은데 실은 이번에는 원화 약세, 근데 엔화는 더 약세였거든요. 기업들이 별로 이득을 못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가긴 했지만 그보다 엔이 더 강세로 가면 점유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들이 가동률이 올라가서 거기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일본이 좀 방향을 돌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부터 말씀을 비교적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주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